너무 반갑고요. 우리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우리나라의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참 소중한 연구원인데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생명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많은 부처가 있습니다만은 생명을 지켜내는 그 마지막 보루가 국가생명윤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으로 장관 6분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고 또 민간 위원들 14분이 아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생명의 존엄성을 다루고 또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문위원회가 있어서 아주 깊이 있게 배아 연구, 또 유전자 검사, 인공수정, 연구윤리 이런 것들을 다루지만 최근에는 생명의 존엄성 그 전반에 걸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을 다루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폭력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폭력에는 두 종류의 폭력이 있는데 눈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이런 거시적인 폭력이 있는가 하면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지만 분명히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폭력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미시적인 폭력, 또 다른 말로 이 현미경적인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나 테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누구나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문에서 TV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죠. 9.11 테러 아시는 것처럼 5,000명이 정말 죽임을 당한 그런 끔찍한 테러고 지금도 끊임없이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동전보다도 작은 인간 생명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우리가 잘 인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한 해에 5천만 명 이상이 낙태 하나로 세상을 떠난다는 걸 보면은 9.11 테러가 얼마나 만 번 이상 일어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9.11 테러 같은 마음으로 이 미시적인 폭력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이보다 죽임을 당하는 아이가 더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져 나간 팔다리를 가지런히 모아보면은 인간 형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소파 수술할 때는 그것이 물체를 끄집어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 모아보니까 자기가 뜯어낸 것이 한 인간 생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낙태된 태아가 화장품 원료나 보약 원료로 또 유통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더 안타까운 사실인데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21세기 우리가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21세기 과연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앞으로 변화될 엄청난 이 현대의학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우리가 이 게놈 프로젝트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모든 인간의 유전자가 이제는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돈 100만 원 내시면요, 여러분들의 31억 개의 유전자가 판독이 돼가지고 받아볼 수가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영국에서는 맞춤아기가 태어났어요. 들어보셨나요? 맞춤아기는 자기가 원하는 아기를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전자를 조작할 수가 있으니까. 보시면은 그 요즘 유전자 가위라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는 유전자를 잘라버리고 원하는 유전자를 갖다 붙이면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형질의 인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머지않아서 모든 인간이 이제 획일화된, 지금도 뭐 성형수술 때문에 거의 뭐 미인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먹어보셨어요? 바나나를 벗기니까 옥수수가 나오고 딸기 안에 키위가 있고 말이죠. 수박 안에 오렌지가 있고. 근데 정말
이런 유전자 변형으로 이미 우리 주위에 많은 이런 식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GMO라 그래서 유전자 변이 식품들이 이미 우리 마켓에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요 돼지 있죠? 요 돼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돼지 한 마리가 이 3억 5천만 원. 왜 이렇게 비싸냐? 인간의 유전자를 가진 콩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기, 인간의 유전자와 같은 유전자로 만들어진 장기를 가지고 자라는 그런 동물, 돼지.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는 머지않아 동물의 장기로 사람들이 바꾸는 거죠. 소위 그 자동차 오래 타면 부품 갈듯이 장기 부품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베리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쌀알 크기만한 컴퓨터 칩에 인간의 모든 정보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비자, 은행 계좌, 주식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진료 차트에다가 MRI, CT 필름 다 집어넣고서 유전자까지 이제는 다 집어넣고 말이죠. 그리고서 이것을 이 피아에 집어넣고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마켓에 가서 원하는 물건을 산 다음에 그냥 집에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 판매대에서 여러분들 이 베리칩의 은행 계좌에서 물건값이 계산이 되고 외국 여행 가실 때도 그냥 비행기 타고 가시면 여기서 비자 수속이 다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난자가 매매가 되는 것이 우리가 몰랐다가 언제 알게 됐습니까? 황우석 사태 때 여성의 난자가 150만 원에 팔렸어요. 거의 한 3천 개의 난자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 난자값이 많이 올랐어요. 난자를 팔아넘기는 브로커가 붙잡혔는데 파일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자가 그걸 이렇게 뒤져보니까 그 예쁜 여대생들 몸매까지 다 나와 있어요. 키가 얼마에, 허리둘레 얼마에, IQ에 얼마에, 부모님의 직업이 뭔데 밑에 가격이 1,200만 원. 너무 비싸요. 이렇게 싼 것도 있어요. 이렇게 넘겨보니까 좀 이렇게 몸매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그러면서 가격이 한 600만 원. 그래서 한 10년 전에 비해서 난자 가격이 한 6배 이상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난자가 매매가 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인간 복제와 관련된 또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돌리라는 양이 복제되고 나서 수많은 동물들이 복제가 됐어요. 채세포 복제. 그런데 이런 그 돼지나 송아지 복제, 고양이 복제, 또 애완견, 이 서울대가 수익 사업으로 복제를 하고 있죠. 원숭이까지 복제가 된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복제만 남겨두고 있는 정말 막다른 골목에 와 있는 현실이죠.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여성의 난자를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막 여성단체들이 막 반대를 하니까 더 이상 여성의 난자를 사용하지 말자. 그러면 소의 난자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소의 난자에다가 핵을 빼내버리고 사람의 핵을 집어넣어서 이종인간 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소의 난자에 핵을 빼버리고 사람의 핵을 집어넣었으니까 그 핵은 사람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소의 세포질 속에 미토콘드리아는 소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99%는 사람의 유전자인데 1%는 소의 유전자를 가진 이종인간 배아가 만들어지는데 만일 이것을 자궁 속에 집어넣어서 키워내면 어떤 애가 태어날까요? 99%는 사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1%는 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종인간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지않은 인간이 복제가 될 날이 올 텐데 정말 만일 인간이 복제된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제가 우음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 자궁이라는 영화인데 그 사랑하는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그 여자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남자친구가 대신 교통사고를 당하고 죽어요. 남자친구를 사랑했던 여성이 무덤을 파서 그 남자친구의 세포를 가지고 복제를 해서 자기 아들을 낳아요. 그 아기가 자라면서 청소년이 되니까요. 엄마가 이 아이를 쳐다보는 눈빛이 이상해. 엄마 아니야. 이 남자친구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이 아들하고 동거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는 그 어머니는 이 손자가 자기 아들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 가족 안에서 얽혀진 아주 그 복잡한 갈등들을 영화로 만들었대요. 이 아일랜드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을 텐데요. 인공자궁이 나와요. 실제 이 인공자궁이 이미 거의 성공 단계에 있습니다. 2017년, 내년에 이게 완성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인공자궁에다가 이 인간 배아를 집어넣으면 이 굵은 탯줄로 영양분을 주게 될 때 3년 만에 숙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들이 이 복제 공장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인간들을 키우고 있다가 원조 인간이 병들었을 때 그 복제된 인간의 그 장기를 떼다가 원조 인간에게 이식을 한다는 그런 끔찍한 영화인데, 실제 우리나라에 이 인간 복제를 시도하다가 발각된 연구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간 복제가 가능한 나라로 주목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체세포 복제 배아를 이 실험에서 허용을 해주다 보니까 이 체세포 복제로 만들어진 이 인간 배아를 자궁에다가 심기만 하면은 인간 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주 깊이 있게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생명의 그 소중함, 생명의 그 존엄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실용주의적으로 과학 지상주의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어떤 인간의 호기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기치 않는 그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윤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지만 스테디움을 가로질러서는 안 되는 것처럼 과학의 발전이 이 생명 윤리의 틀 안에서 발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행렬이 있습니다.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 이 죽음의 행렬은 돈이면 다 될 줄 생각하고 평형수가 들어가야 될 세월호의 자리에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집어넣는 거죠. 스크린 도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외주를 주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숭배하는 이 죽음의 행렬은 거대한 정말 물결이 되어서 우리를 휩쓸고 있는데, 쓰나미처럼 거기에 맞서는 생명의 행렬은 너무도 초라하고 약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함께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생명을 지켜내는 이 생명의 행렬에 동참하셔서, 비록 적은 수일지 모르지만 다윗과 골리앗처럼 우리가 능히 이 죽음의 행렬에 맞설 때 이 땅에 생명 존중 문화가 꽃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